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15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 보시면 요 노유자 시설의 요 지하층에 적응성을 갖는 요 피난기구를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용 트랩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해 보면은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노유자 시설,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에는 미구 교다승에서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죠. 그 다음에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교다승에서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의료시설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의료시설, 근생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고론, 그 다음에 조산원이 있는데, 이 지하층에는 마찬가지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이 3층에 적응성이 있는 그 피난기구는요, 미트구 교다승. 그래서 미는 미끄럼대, 트는 피난용 트랩,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 다음에 4층 이상에는 요 미만 뺀 거죠. 트구 교다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중이용업소죠. 그래서 요 다중이용업소에는 전부 2층에서 10층까지 전부 뭐예요? 미사구 완다승이죠. 그래서 요 미는 미끄럼대, 사는 그 피난용 사다리, 구는 구조대, 그다음에 완은 완강기,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안전기죠. 근데 여러분이 요 다중이용업소는 4층 이상에는, 즉 5층부터는 그 피난기구를 설치 못하고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4층까지예요. 그래서 그 밖의 것은 그다지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요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죠. 그래서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 중에서 이 5개에 설치하는 요 큐비클형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거를 갖다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환기장치 가능하죠. 그다음에 전선에 인입구하고 인출구, 그다음에 퓨즈 중으로 이 보완 전압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다음에 요 불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등은 외부에 그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전원 설비의 요 큐비클형 기준을 보면은요, 외암의 두께 2.3mm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구부에는 갑종이나 을종 방화문 설치, 그다음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단 이 5개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요 1번에서 요 3번까지만 노출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시등, 전선의 인입구하고 인출구, 환기장치만 5개에 설치할 때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6번까지는. 그래서 요 3번까지는 5개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일 경우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죠. 그런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 회로예요. 전원 회로의 설치 기준 틀린 거.
자, 1번에 전원으로부터 각 층에 비상 콘센트에 분기될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 맞는 얘기고요. 전원회로 단상일 경우에 전압은 220V, 공급 용량은 1.5kVA. 4번에 콘센트마다 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요 충전부가 노출이 되도록이 아니고 노출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에요. 충전부는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실기시험에서 가로놓기로 잘 나오니까 요 전원 회로에 있어서는 각 층에 있어서 둘 이상 설치. 전원 회로는 요 단상 교류를 사용하고요. 전압은 220V, 공급 용량 1.5kVA 이상. 그다음에 그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하죠. 콘센트마다 요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풀박스 두께, 철판 두께가 1.6mm 이상.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전선의 용량이죠. 이 전선의 용량은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는데 최대 3개까지 계산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피난기구의 용어의 정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에서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완강기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간이 완강기라는 거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배선 기준 중에서 요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 값은 몇 오h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건데, 이 전로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오h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탐 설비의 요 배선을 보면은요, 요 아날로그식하고 그다음에 요 다신호식, 그다음에 요 R형 수신기에는 요 쉴드선을 갖다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쉴드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파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선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다음에 감지기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 수는 7개 이하가 되겠죠. 종단 감지기의 전압은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 돼야 되죠.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 55ohm 이하. 감지기 회로의 배선 방식은 송배전 방식. 그 다음에 요 배선 상호 간의 요 절연 저항 값은 0.1메가오hm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66번 가죠. 자, 66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요 지하구죠. 요 지하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요 경계구역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 지하구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경계 구역은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 구역은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요. 하나의 경계 구역은 두 개 이상의 요 층에 미치면 안 되는데 두 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는 거죠. 즉 여기 바닥 면적이 이게 6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이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50m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가 있죠.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 한 변의 길이가 60m일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경계구역을 두 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기 때문에 30m, 30m 이렇게 나눠서 두 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라는 개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체육관이나 이런 강당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지하구, 지금 방금 나온 문제죠. 지하구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가 700m 이하. 그 다음에 외기의 면에서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에 있어서는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어서는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대상, 계단, 그다음에 요 경사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등이죠. 단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이건 지상층으로 같이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지하층이 하나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하층을 지상층과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지하층이 두 개 층 이상, 즉 여기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럴 경우에는 여기 지상층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층 하나의 경계구역, 지하층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층이 1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경계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두 개 층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층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67번 가죠. 자, 67번은 요 비상방송설비의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값을 물어본 거죠. 단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요 절연저항 값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요건 0.1메가오hm 이상.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값 250V 직류 절연저항 측정기를 갖다 사용해서 0.1메가오hm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여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일 경우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단 지하층의 그 용도가 요 공연장일 경우에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터널의 길이 500m 이상, 그 다음에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요 옥내 작업장.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그 답을 쓰라고 했죠. 자, 지하가 중에서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 대상이죠. 몇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건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550이니까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0번 가죠. 69번. 자, 69번 보면은 누전 경보기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을 보면요. 전압 지시 전기계기의 요 최대 눈금은 사용 회로의 요 전격 전압의 요 140% 이상, 20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9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좋죠. 다음은 70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죠. 자, 비콘 그 설치 대상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비콘 설치 대상은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3하고 1000이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콘,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세요. 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다가 비콘 설치해야 되고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의 모든 층. 또 터널 나오면 거의 길이가 500m예요. 요 세 가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71번 가죠. 자, 71번은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 중에서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400제곱미터 미만, 요거 유치원이죠. 그 다음에 요 600제곱미터 미만, 요거 숙박시설이죠. 그 다음에 요 1000제곱미터 미만, 요거는 그 아파트하고 요 기숙사. 그 다음에 2000제곱 미만, 요거는 교육 연구시설에 있는 요 합숙소하고 기숙사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에 4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이건 맞는 거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 그리고 600제곱미터 미만의 요 기숙사. 기숙사는 6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0이죠.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600제곱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죠. 자,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미만 맞죠.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2000 맞죠. 그래서 바로 요 2번이 기숙사가 600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죠. 다음에 72번 가죠. 자, 72번은 이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도 통로 유도등 보면은 이 복도에 요 벽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죠.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 다음에 요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유도등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표지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도 표지는
예, 설치 높이는 1m 이하 서로 같고요. 설치 거리죠. 요건 보행 거리가 이 유도 표지는 유도등보다 잘 안 보이니까 예, 보행 거리 15m 이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그 용도가 도소여지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역사일 경우에는 이 통로의 중앙 부분에 바닥에 설치하는 거죠. 주로 이제 매설을 해서 여러분이 설치하는데, 여러분이 그 지하철에 승강장에 가면은 요 바닥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 복도에 설치하는 거고요.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죠. 단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소여지지일 경우에는 바닥에 설치한다는 거.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제외 기준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인데, 요 무통은 시험에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뻔해요. 이게 지하층에 있는 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한 면이 지면하고 연결된 부분이 두 면, 이럴 경우에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지표면으로 깊이가 1m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예외죠. 그래서 설치 제외 기준은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 두 면 이상이, 이쪽은 여기는 지하가 되는 거고요. 이쪽 반대편 두 면은 지상이 되는 부분이 많죠. 여긴 바로 나오면 지상하고 연결되고, 이쪽은 피난할 수가 없는 거죠. 지하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상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무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부분 두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일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74번 가죠. 자, 74번은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발신기의 요 위치 표시등. 자, 요 발신기에 요 위치 표시등이 있으면 이 위치 표시등은 각도가 몇 도요? 15도 이상. 각도는 15도 이상. 그 다음에 요 거리는 10m 이내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도 이상이 아니고 15도 이상이죠. 부착 지점으로부터 15m 이상이 아니고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적색등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여러분이 요 수평거리, 발신기 수평거리 25m 이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격 전압의 80%에서 음향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75번 가죠. 자,
자, 이 75번은 누전 경보기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은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대상물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 100A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은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의 종류인데요.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또는 2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분기 회로가 있으면 이쪽이 이 전격 전류가 50A고 이쪽이 40A라고 하면, 자, 누전 경보기를 여기다 설치를 한다면 둘을 합치면 90A죠. 그럴 경우에는 60A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 설치하지 않고 각각 분기 배선에다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 60A 이하이기 때문에 2급 누전 경보기도 가능한 거죠. 1급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60A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2급 누전 경보기 설치할 수 있죠. 당연히 1급은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의 종류는 기준이 60A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류기죠.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을 하는 이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 다시 말해서 방수형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원 잘 나와요. 각극에 개폐기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A 이하의 요 과전류 차단기,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15A 이하의 요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요 배선용 차단기도 잘 나오죠.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라는 거.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이건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오죠. 가연성 및 부식성 가스 등이 다량 체류하는 장소. 그 다음에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신부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76번 가죠. 자, 76번은 무통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76번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요거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기의 요 접속 단자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건축물의 전면부에 보면 화단이 있을 거예요. 화단 쪽에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것이 있죠.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문을 개폐문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이 문을 열어보면 여기 무선기 접속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행거리, 지상에 설치하는 거니까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여기에 만약에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 거리가 5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00하고 5m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요 접속 단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요 고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되고, 단 정전기 차폐 장치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 근데 끝 부분에다가 전파가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하고, 임피던스 나오면 무통에서 무조건 55옴, 접속 단자 설치 높이 0.8에서 1.5m, 지상의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다음은 77번 가죠. 자, 77번은 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하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죠. 전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꽈배기 식으로 전선이 한 가닥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닥이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요 전선하고 그 구리관 사이에는 요 절연체로 절연 물질로 여기를 피복을 하고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피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전선이 접속이 되어도 단락이 되지 않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로 피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요 절연 부분이 여기가 녹아버리니까 단락이 되면 화재 신호로 간주하는 거죠. 요게 바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인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요 터널 있죠? 터널에 설치된 그 감지기가 대부분 요 정원식 감지선형이에요. 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에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단자부하고 마감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5cm가 아니고 10cm 이내로 해야 되죠. 근데 굴곡 반경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요거 5cm 이상. 자, 감지기와 감지 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가 내화 구조일 경우에 요 일종은 3m 이하가 아니고 4.5m 이하죠. 3m 이하는 요건 기타 구조예요.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지지물이 적장하지 않은 장소에는 보조선을 갖다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가 천장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요 감지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고정 금구로 4m 이내마다 고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조선을 갖다가 하나 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은 요 단자부하고 고정 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 굴곡 반경 5cm 이상,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 수평거리는 일종일 경우에는 내화 구조가 4.5m 이하, 기타 구조 3m 이하, 이종일 경우에는 내화 구조 3m 이하, 기타 구조 1m 이하죠. 다음은 78번 가죠. 자, 78번은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의 전원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비상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60분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60하고 10,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요 전원,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요 축전지, 그 다음에 전기 저장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이라는 거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 비상방송 설비에는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79번 가죠. 자, 79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그 기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자,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즉 화재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을 시킬 경우에는 20초 이내에 소방 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0초 이내 3회 이상 해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 기능은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잘 나오는 것이 예비 전원이죠. 요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장치 요 놈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예비 전원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80번 가죠. 자, 이 80번은 비상 조명 등 설치 제외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상 조명 등 설치 제외는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보행거리 15m 이내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 비상 조명 등 설치 제외는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출입구까지 15m 이내인 부분. 그 다음에 의경 공의학이죠. 의료시설, 그 다음에 경기장,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학교의 거실. 그래서 의경 공의학은 면제. 그 다음에 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제외. 요거는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구부를 통해서 피난이 용이한 경우하고요. 여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제외죠. 어디로서 복도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숙박시설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